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이번 방송은 위메이드를 포함해서 흔히 말하는 이 P2E 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하죠.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NFT, 뭐 게임주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류의 기업들의 어떠한 성장 모멘텀, 예, 이 기회가 몇 번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팩트 폭격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큰 기대, 부분을 갖다가 또 설명드리는 그런 방송이기도 해요. 예, 어차피 투자잖아요. 투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어차피 투자는 냉정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을 갖다가 또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 안 튀네, 안티 방송을 하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끝까지 보시면 안티 같지도 않아요. 안티가 아니라 희망을 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시점에서의 주가와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주가 상황, 어,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먼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위메이드를 포함해서 게임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뭐 위메이드의 자체적인 어떠한 악재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성장주들에 대한 비우호적인 그런 주식시장의 환경이죠. 고밸류라고 하죠. 고밸류 성장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연준의 긴축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그 다음에 실적, 최근에 이제 실적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2월 10일자에서 장 마감한 뒤에 어, 크래프톤이 안 좋은 실적을 내놨죠. 이것 때문에 그 2월 11일 날 마이너스 1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4%까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좀 1% 정도 밑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일단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만큼 게임주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단 꼭 위메이드 하나는 종목,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의 국한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부분은 제가 2차 전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 성장 기업이라고 하죠. 성장 기업. 네, 성장주 혹은 성장 기업. 이 성장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상승을 하면은 엄청난 그런 수급몰이가 가능하죠. 말 그대로 거의 뭐 열광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이 성장주들에는 총 세 가지 단계, 3단계의 큰 그러한 대세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좀 뒤에 이제 2차 전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세 단계의 어떠한 큰 상승이 나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데, 어떤 단계가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어떠한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기대감만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말 그대로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기대감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을 갖다가 보여주는 식입니다. 뭐 흔히 말하면 뭐 턴어라운드죠. 그러니까 기대감만 있었는데 그동안 투자를 했더니 이 정도의 어떠한 성과를 내놨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준 거예요. 턴어라운드라는. 이렇게 투자했더니 우리가 한 100억을 벌었다. 뭐 30억을 벌었다. 예. 뭐 100억을 벌었다. 뭐 200억을 벌었다. 이런 식의 어떠한 턴어라운드 실적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구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본격 성장기입니다. 본격 성장기가 도래해요. 본격 성장기. 이때는 말 그대로 기존에 투자한 거에서 매 분기별로 계속 실적이 늘어납니다. 매 분기, 매 단기별로. 계속 실적이 늘어나는데, 이 실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실적에다가 뭐가 같이 병행되죠?
투자가 병행이 돼요. 이때 당시 이 투자는요, 여기 그 이상급의 투자가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이 투자가 나오면은 이 투자가 한 번씩 공시가 나올 때마다 뭡니까? 주가는 점프를 해요. 실제로 주가를 굉장히 크게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이 뛸 것 같으세요? 예, 어디가 가장 많이 뛸 것 같냐? 대장주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당연히 3단계 부분이 대세 상승이 나옵니다. 적게는요, 뭐 6개월에서 9개월, 많게는 2년, 3년도 나옵니다. 2년에서 3년 이상도 주가 상승의 대세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뛰는 것이 바로 1단계죠. 기대감만 있을 때. 예, 기대감만 있을 때 뭐 주도주에서 뭐 적게는 뭐 6배에서요. 많게는 뭐 12배, 13배까지도 나옵니다. 요번에 그렇게 나왔죠. 위메이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저 앞에서부터 계산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메타버스다라고 해가지고 상승을 했던 그런 구간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요 구간에 해당되겠죠. 요 구간에서 뭐 컴투스 홀딩스, 그 다음에 위메이드, 예,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뭐 위메이드 맥스는 같은 기간 동안에 12배 정도 올랐고요. 위메이드가 한 10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리고 그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한 10배 정도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은 여기 뒤에 세 번째 단계에서 오르는 게 훨씬 더 많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예, 상승률로 따졌을 때. 그리고 가장 밋밋하게 올랐던 건 바로 여기에요. 이 구간입니다. 자, 이게 진짜 이렇게 맞냐라고 했을 때요. 과거의 성장주들의 흐름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맞아 떨어져요. OLED 소재주, 예, OLED 소재주도 마찬가지였고요. 뿐만 아니라 5G 장비주들이죠. 예, KMW를 비롯한 이 5G 관련주, 그리고 그 바이오 있죠, 바이오. 예, 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맞아 떨어집니다. 실제로는 이게 개별주라서 그렇지 실제로 바이오를 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맞아 떨어져요. 이 세 가지 단계별로 가는 게.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오른 2차 전지 있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1차 기대감, 2차 턴어라운드, 3차 투자 및 성장, 본격 성장 이거에 맞춰가지고 총 3단계로 구분해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기가 막히게 이게 맞아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단계에서 2단계까지 나오는 데랑 그 다음에 2단계에서 3단계까지 나오는 요 중간중간에 이 구간에서 원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파르게. 예, 순식간에 떨어지죠. 하는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여기서 사실상 곡소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이 그런 상황이죠. 지금이 위메이드나 아니면 게임주들을 보면요. 예, 굉장히 힘든 그런 구간을 보내고 있죠. 근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허나 큰 섹터들을 갖다가 정말로 이놈은 된다. 이쪽 신성장 사업, 신사업 무조건 여기는 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3단계까지 대부분 다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게임주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파워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워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만 맞물린다면 암호화폐 시장과 잘만 맞물린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를 갖다 한번 봐야 되잖아요. 자, 원래 에코프로 BM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맞아요. 에코프로 BM. 근데 에코프로 BM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원래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에서 분사해서 물적 분할해 가지고 2019년도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2018년도인가 2017년도에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이 사업 회사의 에코프로 BM이 2018년도에 상장을 하려다가 이러저런 이슈로 해가지고 상장이 미뤄졌다가 2019년도 3월에 상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2월인가 3월에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앞에 부분은 에코프로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게 그나마 포스코 케미칼이나 아니면은 LNF입니다. LNF. 예. 이걸로 보면 명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자, 앞에서 보면은요. 정말 밋밋하게 움직인 거죠. 앞에서 보면 밋밋한 게 아니라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원체 여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뭐 뒤에 뭐 상승률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기가 3단계 구간이에요. 예. 아시는 분들, 2차전지 하신 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분기별로 성장을 하죠.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개선될 것이다. 뭐 지금도 증권사에서 계속 그렇게 의견을 내놓고 있죠. 예,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뭡니까? 투자 공시가 나오면 주가는 또 계속 점핑을 합니다. 그죠? 3단계 구간에서의 특징이에요. 3단계 구간에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2단계는 어디가 해당되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는 얼마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굉장했죠. 자, 2016년, 2017년, 2018년도입니다. 실제로 LNF를 보면은 2015년, 16년까지 실적을 보면요, 그렇게 큰 비약적인 어떤 성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굉장히 그런 센 어떠한 그 실적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2015년도 보면은 적자였습니다. 2014년도는 흑자였지만 2015년도는 또 적자였어요. 즉 본격적인 성장 구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 구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거는 2016년도 말 2017년도예요. 대략 한 10,000원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봤을 때 10,000원에서 한 2, 3천원에서 출발했을 때 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예, 이때 성장 스토리는 뭐였죠? ESS 시장이었죠. ESS. 예, ESS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과 맞물리면서 전기차 시대로의 어떠한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맞물리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ESS에서 화재 나오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기회가 됐습니까? 사실은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예, 사실 가장 큰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었는데 전기차 시장은 그 후에 나왔어요. 여기는 그냥 2단계. 내가 그동안 수년간 투자했던 거를 갖다가 보여준 케이스예요. 예, 그동안 보여주지 못해서 밑으로 찌그러져 있었다면은 막상 실적으로 빵 터지면서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왔고요. 그 뒤에 전기차 부분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의 본격적인 폭발적인 랠리가 지난 2년 동안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년이 끝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3, 4년 더 갈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얘는 1단계가 어디였느냐? 라고 했을 때 사실상 1단계는 어디였죠? 저 앞이었어요. 예, 저 앞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LNF의 과거 스토리를 잘 모릅니다. 그게 이것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은 보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초반이었죠. 2009년, 10년, 2009년, 10년, 이때 당시 주가가 상승한 거는 분명히 화학시장 때문에 올랐어요. 중국발 화학시장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4대 천왕주, 기아 뭐 이런 회사들과 함께 4대 천왕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화학시장 때문에만 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도 이 부분에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 뒤로 올랐어요. 사실상 삼성 SDI 실적 보면 압니다. 2000년대 2010년 그 전후부터 2010년 그 초중반까지는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 분명히 올랐어요. LG화학과 함께. 즉 분명한 거는 이때 당시 올랐다라는 거예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가 1단계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보여줬던 단계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바로 뒷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를 작은 어떤 그 성장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 인내를 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자 다시 게임주로 돌아와 봅니다. 위메이드. 얘가 이대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1단계밖에 보여주지 못했어요. 기대감. 이 2단계로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100개가량의 게임을 붙인다고 하죠. P2E 게임에다가 P2E 사업 모델의 100개가량 플랫폼에다가 그 100개가량의 게임을 갖다 붙인다고 합니다. 막상 붙였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막상 붙였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영 개그지 같다라고 하면 이게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죠. 왜? 관심이 덜해요.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탄탄하면서 상승하면서 관심도가 높은데 게임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 라고 하면 어떻죠? 좋겠죠.
실적도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2단계 구간이 언제 도래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만 잘만 맞아 떨어진다면 이게 6개월 뒤일지 1년 뒤일지 혹은 3개월 뒤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요. 하나 분명한 거는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올 수 있다. 그 올 수 있다라는 거는 뭐죠? 결국에는 보유하신 분들은 매일 보지만 미보유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꾸준히. 그런데 2단계로 안 넘어간 섹터들 있죠, 아직. 아직도 2단계가 안 나온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수소 쪽이죠, 수소 쪽. 그죠? 수소 쪽. 얼마나 기대가 많았어요. 그죠? 정부가 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깝깝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꼭 3개월, 6개월 뒤에 어떨 경우는 3개월, 6개월 뒤에 바로 가시적인 성과, 그 다음에 그 시장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옵니다. 예. 어떤 경우는 1년 내지 2년 뒤에도 와요. 예. 그러나 그 이상 걸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예. 예전에 KMW라는 종목 이게 시가총액 3인가까지 올라갔었죠. 시가총액이 KMW 지금 이렇게 박혀 있어요. 얼마나 관심도가 많았습니까? 예, 얼마나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종목도 가만히 보면요. 5G만 놓고 봤을 때, 예, 그 전에 3G, 4G 다 있었거든요. 근데 5G만 놓고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기존에. 이게 그 기대감이에요. 예, 기대감에 상승하고 그리고 나서 폭발적인 랠리가 이때부터 투자가 되면서 나온 케이스죠. 근데 저 앞에서 보면요. 실제로 5G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 하죠. 대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3개에서 4개의 파동이 나온다고. 적어도 많이 나온 건 대여섯 개도 나오잖아요. 예전에 SM이라는 게 있죠. SM도 똑같은 원리였습니다. 예, 기대감, 투자, 그 다음에 성과, 그리고 실적을 보여주는 거. 예, 그래서 빵빵 떠주는 거. 이게 2009년 10년도에 나왔거든요. 이 마지막 3단계가.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3단계별로 나눠놓고 아직까지는 이거를 갖다가 끝났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너무 이르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2단계가 바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이르다라고 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요 2단계로 나오기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예, 높고 그리고 3단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점만 모를 뿐이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섹터가 바로 이쪽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방송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아니래. 이거 아니래. 사실은 이 제가 보는 장기선까지 빠졌다라는 건요. 여기 안에서 이제 조정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조정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정이 길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언제 끝날지 이게 6개월 어떤 거는 6개월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그 이상도 갑니다. 어떤 거는 장기선 밑으로 연착륙 하듯이 옆으로 슬금슬금 빠져요. 이러다가 조금씩 계속 빠져가지고 지지부진한 아까 LNF 보셨죠? 지지부진하게 거의 밑바닥에서 거래량도 없이 예 흘러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간을 갖다가 먼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성과가 나오는지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와 이걸로 돈 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봐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봐도. 예, 그래서 차트상으로도 기술적으로도요. 예, 좀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떠한 그 중장기 지금까지는 이제 떨어지는 조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바닥을 다진다라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성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런 조정.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여기서 잘 붙들어 매놓고 여기서 또 장기간 또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여튼 그런 기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면서 2단계입니다. 2단계. 2단계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방송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 유민 아빠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방송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